안녕하세요. 해피 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돌발성 난청이라는 이민후과의 귀 영역에서는 나름 유명한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이 질환이 환자분들께 혼란과 불필요한 걱정까지 시키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청 중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발성 난청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뉩니다. 넓은 의미의 돌발성 난청은 3일 이내에 수능 청력 검사상 난청이 연속된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증상이 없는 반대쪽 귀에 비해서 30dB 이상 떨어지는 조건을 만족하면 의료진들은 일단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에는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진단명을 붙이는 이유는 돌발성 난청은 원인에 상관없이 위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면 일단 치료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를 빨리 해야만 청력이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좁은 의미의 돌발성 난청은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았으나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진단명으로 좁은 의미의 돌발성 난청의 정식 명칭은 돌발성 특발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이 돌발성 특발성 난청이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돌발성 난청을 검색하게 되면 나오는 돌발성 난청입니다. 따라서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난청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하다가 난청의 원인을 알게 되면 진단명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신경 종양으로 인한 난청은 돌발성 난청이 아니라 청신경 종양으로 진단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관점을 봤을 때 원인을 먼저 밝힌 후 치료를 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일 수 있지만 돌발성 난청은 선 조치가 매우 중요한 응급질환이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원인을 알아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돌발성 난청은 치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까닭에 넓은 의미로 청력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게 되면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나 치료와 동시에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진단을 내려야 하는 질환으로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의학에서 원인을 모르는 병이 있을까요? 네, 아직 있습니다. 얼마 전 내원하신 환자분이 저에게 유명 교수님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돌발성 난청이 3분의 1에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셨고 회진식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 난청의 원인이 뭔가요? 라고 물었는데 교수님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환자분은 그 교수님이 난청명이라서 잔뜩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는 그런 진단에 실망감이 크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환자분께 원인을 모르는 난청도 있을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발생했을 때 원인으로 추정되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전으로 인한 달팽이관 혈관의 막힘 등은 달팽이관을 해부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원인입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환자분에게는 이런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청력 정밀 검사와 혈액 검사 또는 MRI 등을 시행하게 되고 그래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을 아직 모르나 바이러스나 혈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검사가 필요하고 어느 병원에 가셔도 꼭 해야 하는 진단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학적으로 돌발성 난청은 증상이 없는 귀에 비해 난청 정도가 30dB 이상일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dB 정도의 난청은 다른 병명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꽤 많은 병원들이 5dB이나 10dB과 같이 경미한 난청도 3일 이내에 나타나면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경미한 난청 환자들이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질환을 인터넷 검색과 주변에 물어보고 3분의 1에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걱정하시는데 10dB이나 20dB 정도의 난청은 돌발성 난청이 아니라 급성 난청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명동연세이비인후과 비전은 잘 되는 병원보다는 잘 보는 병원이 되자입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미션이기도 합니다. 늘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으셨을 때 받으신 진단명이 좁은 의미의 돌발성 난청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의 돌발성 난청인지 그리고 떨어진 청력 정도가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환자분들 중에는 자신의 불편한 증상에 대한 이해보다 이 불편한 증상으로 인해 자신이 너무 힘이 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의료진과 교감과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질환을 좀 더 이해하려 노력하시고 담당 의사의 치료 원칙과 계획을 따르시는 것이 만족할 수 있는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필요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